늦은 밤 우리의 플랜 B가 시작된다. 밤 플랜 B입니다. 10명 중 1명은 부업을 하는 시대, 왜 부업을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주변을 보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죠. 각자의 이유나 부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부업이라는 게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요거에 따르면요, 직장인 10명 중에 1.6명은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할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오늘은 그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최소 10,000원은 나오죠. 외식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진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점심 먹는 게 10,000원 이하가 많이 없어요. 제가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출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잔치국수를 한 그릇 먹었는데 이 잔치국수가 7,500원입니다. 이 국수 가게를 제가 처음 간 게 아닙니다. 3년 전만 해도 제 기억에는 4,000원이었는데 7,500원이라는 걸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월급도 오르긴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월급 상승률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월급을 딱 의식주로 주거비, 생활비, 외식비를 충당하면 거의 남는 게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인데 외벌이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적자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겁니다. 부업으로 월에 30에서 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요,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실수령으로 한 400에서 600만 원이 1년에 올라가는 거니까 정말 큽니다. 연봉 400에서 600 오르는 게 누구한테는 진짜 작을 수 있지만 우리 알잖아요. 실제로 올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업이라는 게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미래 불안 때문입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니고 정년까지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기업 이야기가 아니라요,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요즘 희망퇴직 얘기가 정말 많죠. 어느 기업에서는요, 이제 30대도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직장만 믿고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죠. 기업들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업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요, 내 미래를 위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부업을 넘어서 이걸 본업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좀 주체적으로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 부업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빠르게 본업에서 칼퇴라 그러죠. 퇴근을 한 다음에 유튜브를 한다거나 전제책을 쓴다거나 온라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부업을 또 본업으로 만드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이게 조금은 다른 관점인데, 부업을 안 하면 오히려 뒤처지는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열심히 사는 걸 부업으로 좀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일하려고 사냐? 이러면서 워라밸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참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부업해서 얼마 번다 이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누구는 뭐 한다, 누구는 뭘 얼마 번다, 다 이런 이야기만 막 들립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왔지만 나만 게으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또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업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제적 격차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쓸 거 쓰고 다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으는데 친구는 부업해서 50만 원을 거기에서 더 모으면, 에이 그거 해봤자 50만 원 더 버는 건데 모으는 돈은 어때요?
50%를 더 모으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100만원씩 모으는데 한 명은 50만원 더 벌어서 50만원 더 모으니까 150만원씩 모으는 거죠. 그래서 특히 20, 30대에서는요 부업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나열하고 보니까 좀 어떤가요? 네,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느낌이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네 번째 이유랑 같은 거겠죠.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나는 왜 이 부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양하게 부업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랑 노하우를 앞으로 이제 영상에서 하나씩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해본 상황별로 어떤 부업이 좀 적합한지 부업의 종류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